안녕하세요. 50플러스 디지털 플래너 원동업입니다. 오늘 하실 내용은 스마트폰의 가장 필수적인 내용들을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전화를 사용하거나 편지를 보내거나 그리고 텔레비전을 보거나 또 조금 시간이 지나서 컴퓨터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현대 사회의 스마트폰은 이 모든 것이 한 손 안에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되고, 그래서 똑똑한 폰이다 그래서 이름이 스마트폰이죠. 처음에 하실 내용은 이제 스마트폰 4대 기능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릴게요. 메시지는 우리가 이전에 편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전화기가 있었고, 또 인터넷은 우리가 유튜브라든가 또 이렇게 방송 등을 다시 보실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은행이라든가 또 기차 예약이라든가 하는 것들은 앱을 통해서 이제 스마트폰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것들을 모은 것이 앱스입니다. 이 네 가지 기능의 필수 기능에 대해서 오늘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이제 전화를 받기인데요. 전화가 오게 되면 핸드폰을 이렇게 보시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어떤 것이 있냐면 아래에 두 개의 그 전화기가 보입니다. 하나는 파란색으로 위를 향해 열린 것이고 또 하나는 빨간색으로 아래를 향해 있습니다. 전화를 받으시려면 녹색을 꾹 누르시고 밀기를 하시면 전화기가 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받을 때는 밀기를 하시는 것이고요. 끊을 때는 터치를 하는 것입니다. 전화를 마치신 후에 보시면 이제는 전화기 표시가 이렇게 빨간 데에 전화기가 아래로 놓여 있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것을 터치, 톡 누르시게 되면 전화가 끊어지게 됩니다. 이제는 전화를 제가 걸어야 될 텐데요. 전화를 걸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이전에 전화를 할 때도 내가 기억을 하고 있는 상대방 전화번호를 다이얼을 돌리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 방법입니다. 처음에 전화기를 터치, 그리고 전화 화면이 나오면 키패드를 누르게 되면 키패드 화면이 나옵니다. 키패드 화면에 내가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입력한 다음에 파란 전화기 버튼 4번을 누르게 되면 전화가 걸리게 됩니다. 전화를 끊는 방법은 아까와 같습니다. 터치하게 되면 전화를 끊으실 수 있습니다. 가끔 전화를 안 끊고 계속 그 상대방과 열려 있는데 그걸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가 끊지 않으면 내가 전화를 걸고 상대가 끊지 않으면 내가 끊지 않으면 전화가 계속 연결되어 있으니까 주의를 하시고요. 두 번째 전화 걸기는 최근 기록 방식입니다. 스마트폰에는 지금까지 내가 받은 전화와 내가 건 전화번호가 모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아주 간편하게 전화에 대한 답장을 하거나 이렇게 눌러서 최근 기록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화기 버튼을 터치를 하시면 최근 기록을 볼 수 있고, 최근 기록을 보시면 전화번호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를 선택한 다음에 걸기 버튼을 터치하시면 이제 전화가 걸리게 되죠. 전화 통화를 다 마치신 이후에는 전화 끊기를 통하여 통화를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화 걸기 방식, 주소록 방식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노트라든가 수첩에 기록을 해 놓고 있었겠죠. 자, 전화 버튼을 누르시고 연락처를 누르시면 전화 검색 기능을 통해서라든가 전화 기록에 내가 저장해 놓은 정보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 정보를 찾아서 번호를 선택하신 이후에 걸기를 누르시면 통화가 진행이 되게 되겠죠. 그리고 통화를 전부 마치시면 끊기를 통해서 전화를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전화를 하고 나서 이것을
주소록에 저장할 수 있는데요. 이것도 같은 방식입니다. 처음에 전화 버튼을 누르시면 그 안에 최근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최근 기록의 번호를 선택하여서 이것을 잘 보시면 발신 전화의 연락처에 추가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을 누르시면 번호를 추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연락처에 추가하는 것이 새 연락처를 등록하거나 기존 연락처를 업데이트 할 수 있는 항목이 나오는데, 새 연락처 등록을 누르시면 이제 등록할 수 있는 항목으로 갑니다. 내가 누구와 통화했는가에 대한 이름을 적어 놓아야 할 텐데요. 그 내용을 이름 있는 곳에 적으시고, 지금은 철물점입니다. 철물점 입력을 하신 이후에 이것을 저장하시면 이름이 즉각적으로 표시가 되고 이제는 내 전화록 속에 저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 편지 보내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자를 먼저 받아볼까요? 문자를 받게 되면, 문자가 오게 되면 요 번호 홈페이지, 그러니까 첫 화면에 요 문자란에 번호가 뜨게 됩니다. 그것을 터치하면 지금 내게 온 문자를 볼 수 있게 되고, 그 문자를 선택하시게 되면 문자를 이렇게 내용을 보실 수 있게 되죠. 자, 내용을 보신 이후에 답장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문자에 답장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문자를 터치하시면 내가 받은 문자가 있습니다. 그 받은 문자를 터치하시면 그 문자 아래로 내가 글자를 써 넣을 수 있는 창이 보이고, 그 창 아래로 키패드가 보이게 됩니다. 가끔 키패드가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자판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내가 적어야 될 그 빈 곳을 터치를 하시게 되면 글자 자판이 보이게 됩니다. 그곳에 답장을 입력하신 이후 바로 오른쪽에 있는 종이 비행기 버튼이 보이시죠? 그것을 누르시면 문자가 가게 됩니다. 이전에는 우체통에 넣고 우체부가 배달을 했던 것인데, 스마트폰은 이 과정을 순식간에 해결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전송이 성공하게 됩니다. 자, 문자 보내기 방식 중에 직접 작성을 하는 방식을 활용해 보겠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터치, 그리고 전화번호를 터치 하시게 되면 여기에 1대1 대화, 그룹 채팅, 단체 문자 등이 나오는데, 지금은 1대1 대화를 할 것이므로 1대1 대화를 터치 하시게 되면 전화번호가 나오게 되고요. 그 전화번호를 터치하신 이후에 내용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들이 다 입력이 되시면 그것을 확인하신 이후에 역시나 종이 비행기 버튼을 누르시면 상대방에게 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문자 메시지, 편지가 보내지는 것입니다. 자, 문자 보내기는 내가 통화했던 전화 통화를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전화 통화를 누르시면 지금 내가 받았던 전화 번호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것 아래도 보면 전화 통화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른편에 문자 메시지를 누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자 기능을 선택을 하시면 문자를 쓸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수신자 번호를 잘 확인하신 이후에 자판 이제 그 항목이죠. 내가 이제 글자를 넣는 항목을 터치를 하시면 이제 자판이 보이게 되고, 자판에 답장을 입력하신 이후에 아까 말한 종이 비행기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전송이 되게 되고, 전송이 성공하게 되면 내가 썼던 부분들이 이렇게 녹색 창이나 노란색 창 등의 글자를 통해서 성공이 되었다는 부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전송이 성공한 것입니다. 사진 문자에는
단순히 글자만이 아니라 사진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사진뿐만이 아니라 내가 연락처를 보내실 수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녹음 파일을 보내실 수도 있고 모든 내용들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를 통하여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문자 메시지를 터치하시게 되고 수신자를 선택을 하시게 된 다음 문자 선택을 눌러주세요. 그런 다음 왼편을 이제 아래편을 자세히 보시면 사진을 누를 수 있는 그 아이콘이 나오죠. 그 아이콘을 누르시게 되면 아래에 내 갤러리에 있었던 사진들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 사진들을 쭉 올리시면서 선택을 하게 되면 하나를 선택할 수도 있고 여러 개를 선택할 수도 있죠. 그 사진들을 선택하면 다른 사진과는 다르게 이 부분들이 활성화되고 체크가 되죠. 그 체크가 되면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신 이후에 종이 비행기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전송이 되고 전송이 된 내용들은 내 스마트폰 화면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전송이 끝난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플러스를 누르게 되면 다른 내용들도 전달을 하실 수 있으니까 플러스를 눌러서 내가 보낼 내용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그 방법 중에 아주 중요한 거죠. 인터넷을 바로 연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데이터와 와이파이를 통해서 언제나 스마트폰이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홈 화면에 세 번째 지구처럼 생겼죠. 이걸 누르게 되면 인터넷으로 연결이 되고요. 인터넷 안에서 내가 들어가고 싶은 곳에 주소를 적으시면, 그러니까 따따라고 하고 www.뭐뭐뭐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네이버 인터넷 주소를 입력을 하시게 되면 그 입력을 하시고 버튼을 누르시면 그 주소로 이동이 되게 되겠죠. 이 인터넷은 컴퓨터에서처럼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앱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애플리케이션이고요. 은행이라든가 기차 예약이라든가 혹은 어떤 가게의 홈페이지라든가 소프트웨어를 모두 통칭해서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고 이거를 줄여서 앱이라고 합니다. 그 앱들을 모아놓은 곳을 앱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앱 보기를 하는 방법은 아까 이제 우리가 홈 화면에서 이 핸드폰을 손을 대신 다음에 아래로 누르거나 두신 다음에 오른쪽으로 이렇게 밀게 되시면 모든 앱을 보실 수 있습니다. 홈 화면을 아래로 밀거나 오른쪽으로 밀거나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제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되고 페이지로 이동했을 때 앱들이 모여 있는 곳을 다시 톡 하고 누르시게 되면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안에 있는 앱들을 활용을 하셔서 기차 예약도 하시고 또 택시도 부르시고 또 유튜브라고 한다면 영상도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